결국에는 대장암까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암을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커피와 빵, 우유와 빵 이 조합들에서 벗어나는 하루 아침만 시작하셔도 우리 몸은 반드시 자가치유력을 갖고 있고, 갖고 있는 것은 항암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함령증 여기서 나가서 보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분명히 효과는 있다. 빵은 밀가루로 만든 거죠. 그래서 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특히 서양 유럽은 중세 시절 때는 빵이 주식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때는 이렇게 당뇨로 많이 안 죽었냐, 혈당으로 문제가 없었냐, 바로 통밀빵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밀가루를 가공, 정제를 엄청나게 시키면서 여기에서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이 다 파괴되고, 심지어 글루텐이라는 합성 화학 물질과 여러 가지 효소, 효모 물질들을 인공적으로 첨가하고, 가장 심각한 게 설탕을 넣어서 그래요. 설탕. 일단은 인위적으로 만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당 중독에 걸렸다. 근데 이 당 중독에 가장 쉽게 오게 하는 게 빵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소비하는 게 빵하고 커피예요. 그러니까 모닝 커피와 모닝 빵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만큼 최악인 건 없다는 거죠. 커피하고 빵만 끊어도 우리 몸은 달라진다. 그 빵 자체에는 이미 정제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장내 환경을 완전히 망쳐버려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현재 대장암이 세계 발병률 1인데 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암을 갖고 오기까지는 단순히 뭐 증상이 안 나타날까요?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다? 비염, 아토피.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기관지가 약해져서 폐가 나빠져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몸 복합적으로 독소가 쌓여서 장내에서 배출이 안 되니까 염증이 쌓이고 살이 찌고, 이게 뱃살의 원인이거든요. 콧물이나 가래, 기침으로 나타내는 게 천식이나 비염 증상, 아토피 증상인데, 이거는 증상만 없애기 위해서 항생제 먹고 히스타민 먹고 스테로이드제 먹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안으로 꾹꾹 눌러져서 내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여러분 빵 하나로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비염, 아토피, 천식,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 갖고 오고,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안 먹어야 될 음식을 먹어서 이게 몸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이 없다는 거는 음식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대장암까지 갖고 온다. 그러니까 암을 갖고 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매일 먹는 거에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커피와 빵, 우유와 빵 이 조합들에서 벗어나는 하루 아침만 시작하셔도 우리 몸은 반드시 자가치유력을 갖고 있고, 이 핵심이 바로 이 림프 시스템인데,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완전 배출 책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혈액이잖아요.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프다 얘기하는데, 이 혈액이 평균 5리터 정도라면 이 림프액은 3배인 약 15리터나 돼요.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액 옆에, 혈관 옆에 다 모세혈관들처럼 같이 다 있는 게 림프관인데, 이 림프액이 순환이 잘 돼야지만이 우리 몸이 안 아프다. 근데 이 림프액 순환을 못하게 만드는 게 가공된 빵이다. 그러니까 그 빈도수만 조금 조절을 해주고, 내가 현재 몸이 아프다, 계속 뭔가 피부 질환이 일어나고 여드름이 심하고 정말 살 빼고 싶은데 뭘 해도 안 된다, 상담을 해보면 결국에는 빵순이에요. 빵순이. 커피하고 빵을 달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놔두고 더 몸에 좋다는 것만 계속 먹으니까, 아무리 몸에 좋다는 거 먹어도요, 이게 소화흡수 배출이 안 되면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원점에서부터 그 원인을 찾아서 해야지, 증상만 없애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잼이야말로 정말 설탕 덩어리 범벅이거든요. 근데 우리 잼을 갖다가 또 빵에 발라 먹잖아요. 맛있으니까. 이 잼도 마찬가지거든요. 발효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된 게 전통 발효법이 아니고 설탕을 넣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최악의 조합인 거죠. 빵하고 붙으면. 근데 시리얼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여러 가지 합성 연료들이 들어간 게 확인이 되면서부터, 특히나 튀기는 거는 이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트밀이 이제 대체로 된 거거든요. 근데 시리얼 이 표지만 보면 본인들이 슈가 설탕을 3분의 1로 줄였다, 뭐 심지어 뭐 제로까지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인공 감미료들이 다 들어간 게 몸에 안 좋다라는 게, 특히 아스팜탄은 발암 물질로 등재를 시키겠다라고까지 경고를 WHO 세계보건기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능하면 이제 통곡물로 만들어진 정말로 좀 이제 가격대가 있는 것들로 먹으면서, 우유는 유기농 우유 드신 게 가장 좋아요. 유제품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되게 노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과일과 비교할 수 없는 혈당 스파이크를 갖고 오는 대표적인 게 잼다, 잼. 그리고 시리얼 우유 말아서 거기에 또 빵까지 같이 먹고, 땅콩 버터나 땅콩 잼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과도하게 먹으면 반드시 쌓입니다. 가장 하루 아침 시작할 때 공복에 먹어야 되는 것은 채소 과일부터 시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작을 뭘로 하냐? 저는 이제 계속 강조드리지만 음양탕, 그 다음 레몬수, 뭐 여기에 이제 에사비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당근, 사과, 양배추를 갈아 만든 이제 주스를 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항상 등장하는 애가 검정콩이에요. 검정콩. 제가 콩은 두부로 많이 드셔라, 이렇게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단백질이죠. 실질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냐 식물성 단백질이냐,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하는 역할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라는 게 현대 과학에서 이제 밝혀내고 있는 사실인데, 그만큼 이 콩이라는 게 왜 우리 인간에게 좋냐? 불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략 가열을 했을 때 단백질 함량도 더 높아지고, 이거를 만든 게 뭡니까? 두부죠. 근데 콩은 가열을 통해서 많은 단백질 섭취를 하는데,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검정콩 껍질에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안토시아닌, 지아잔틴 뭐 이런 것들은 다 모든 거에 들어있어요. 베타카로틴부터 해서. 근데 특히나 더 많은 물질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은 콩은 뭐 서리태라고도 제일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콩은 예전부터 그래서 동의보감에도 그렇고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 몸 안에 독소를 배출해 준다고 이렇게 표현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효가 있었다는 거죠. 검은 콩은 분명히 우리가 영양소를 주는 데는 탁월합니다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반드시 삶아서 드셔야 됩니다. 검은 콩은 영양가 측면으로 정말 최고의 식품인 건 맞습니다만, 이걸 안 먹다가 드시면 반드시 설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방귀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거는 이유는 내가 충분히 안 삶았던 콩을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동시에 이 물질들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내가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검은 콩은 몸에 좋다니까 바로 챙겨 먹어야겠다 하시면 소화는 바로 안 되실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그러려면 충분히 푹 삶은 정성이 조금 들어간다, 콩은. 그래서 제가 콩도 너무 막 강조는 안 하고 먹기 편한 두부로 드셔라라고 책이나 영상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었던 거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다. 탈모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입니다만, 모근에 결국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다는 건 영양분, 에너지가 공급이 잘 간다는 거고, 머리, 두피까지. 콩이 정말로 우리 인간에 있어서 효과가 있구나. 그래서 한 번쯤은 이거를 잘 챙겨 먹어봐야겠다 하면 실천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검은 콩과가 갖고 있는 가장 여러분이 드셔야 될 이유는 식이섬유에 이런 게 풍부하다는 거예요. 영양분이 삶아도 있다는 겁니다. 가열을 해도 어떠한 형태로 먹든, 갈아서 먹든 두부로 먹든, 이게 장내에 들어와서 결국에는 항암 역할을 해주고, 그러면 이 역할이 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위장 기능을 활성화 개선시켜서 혈당이 안정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 콩이 갖고 있는 것은 항암 효과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함령증, 여기서 나가서 그러니까 변비도 좋아지고 살도 빠지고, 반대로 살이 안 찌시는 분들은 콩과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옥수수나 감자, 고구마처럼 콩도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적정량을 자기가 찾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다. 검은 콩의 효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잊고 있었던 거다. 그래도 간식처럼 완두콩부터 해서 강낭콩 이런 거 삶아가지고 먹는 식습관을 과자 대신 먹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좋은 겁니까? 근데 지금은 보편화되게끔 두유 제조기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콩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유를 좀 드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두유를 먹는 게 편하죠. 특히 검은 콩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집에서 다들 만들어 드시는 열풍이 두유 제조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홈쇼핑부터 해서 온라인 점령을 하고 있는데, 두유 제조기에 바로 넣으세요. 물하고
콩을. 그래서 이거를 물론 성능이 좋아서 삶으면서 갈면서 액체로 만드는 건데, 물론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만, 검은 콩은 특히 100도씨 이상에서 최소 15분에서 20분은 삶아야 된다라는 현대과학 연구 데이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압력솥이라는 게 우리가 생겼잖아요. 압력솥에 한번 삶아가지고 그 다음 두유 제조기에 넣어서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 그걸 좀 추천을 드려요. 이게 장기간 먹었을 때, 근데 이 콩도 그거와 마찬가지로 불편한 형상들이 점점점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준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두유 제조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집에서 편하게 두유를 만들어 먹으니까. 특히 노인들도 먹고 검은콩 두유 먹고 검정색 머리털 났다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합성 첨가제가 들어간 두유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GMO 유전자 조작인데, 수입된 콩들이든 국내산 콩이든요, 자유로운 콩은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느 검사 결과를 조금 기준치를 어느 정도 넣느냐 그건데,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하면 정말 먹을 수 있는 건 없게 돼버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만들어 드실 게 아니라면 사서 드신다면 성분 함량표에 합성 첨가물들이 너무 들어간 거는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서리태 그냥 원물 자체로만 넣어서 만든,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서 가공 그 용기에 넣어갖고 파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돈을 좀 들이셔서 사서 드시고, 안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드실 때는 압력밥솥 한번 삶고 그 다음에 두유 제조기에서 이렇게 돌려서 그 매뉴얼대로 해서 드시는 게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이다. 실천을 하실 때 저는 마음을 일단은 좀 편하게 갖고 하시고, 조금 불편한 게 있으면 이런 원인 때문에 내가 검은 콩이 소화가 안 됐었구나, 불편한 게 있었구나, 그러면 이거를 해결을 하고 다시 해보자, 그렇게 접근을 하신다면 반드시 또 검은 콩도 좋은 효능 효과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준비는 하시라는 거죠. 이게 내가 문제가 있어서기보다는 내가 바로 먹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두유 제조기도 샀으면 그거를 뛰어넘어서 해봐야 이거를 실천을 하지, 두유 제조기 써놓고 이거 나는 안 맞나 하고 그냥 놔두신 분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두유 제조기부터 해서 뭐 유제품류를 만드는 것들에 있어서 너무 또 거기에 빠지셔가지고 여기서 다 그릭 요거부터 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내가 만들어서 먹겠다. 중요한 건 원물 자체가 얼마나 그 수준 차이가 나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생각을 해보셔서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두유도 설탕이 들어간 게 아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더 맛있고요. 그 첨가제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우리가 2020년대를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원물 100%짜리를 사드시는 게 맞지, 과연 건강기능식품 그 화학 첨가물 덩어리들이 내 몸에 좋을까라는 상식적인 이런 논리가 스스로 생기셔야 돼요. 왜냐면 간과 콩팥은 어떤 화학 첨가물도 싫어합니다.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한다 한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베타카로틴이라는 그 모든 채소 과일에 있는, 특히 당근에 많이 있어서 좋다고 하는 그 특정 성분을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만든 베타카로틴은 부작용이 심하다는 게 밝혀졌고, 종합 비타민도 마찬가지고, 비타민 C, 칼슘제, 비타민 D 모든 게 부작용이 밝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먹고 우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데다가 이걸 이제 소위 말해서 유기농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두유는 가공이 된 거죠, 1차적으로. 근데 그 가공 방식부터 해서, 왜 앞서 설명드렸지, 열 처리를 했을 때 흡수율이, 영양소 성분이 더 풍부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한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드셔보시는 게 맞고, 우리가 마트만 가도 신선한 채소 과일을 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은 콩도 그러한 맥락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